안녕하세요. 범죄수사 두 번째 수업입니다. 후속 영업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청소년들을 고용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게 있죠. 지금 그 교수님 수업 시간에 여러분이 딱 느끼겠죠. 딱 두 가지. 성매매, 사행행위하는 것, 그 성적인 것과 관련된 것, 그 다음에 사행, 뭐 경마, 어, 게임, 그 다음에 도박. 뭐, 딱 두 가지. 사행과 음란. 100%안 되겠죠? 자, 우리가 그러면 그런 거를 추정할 수 있는 곳, 고용금지업소 보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따른 청소년 게임 제공. 자, 청소년들이 그 게임을 하는데, 여기에 고용을 해서는 안 된다. 게임 시설 제공, 시설을 제공하는 것도 안 된다. 그 다음에 공중위생법에 따른 숙박, 사람이 자는데 뭐 여자 청소년들, 남자 청소년들 한다. 목욕장, 이발하는 거, 이용업. 아, 대부분 음란 퇴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한참 청소년들이 공부해야 될 때 게임을 하면서 게임은 그냥 게임만 하겠습니까?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한 게임, 도박, 그다음에 식품 접객, 이 손님을 받는 곳 있죠. 그다음에 비디오물 소극장, 이 비디오의 소극장에서 하다 보면 성인 영화도 나한테 이 소극장, 극장이라는 곳은 성인 영화도 많이 틀어요. 옛날에 그 터미널 근처에 보면 작은 극장이 있죠, 소극장. 보면 뭐 별의별 이렇게 뭐 성인 영화를 많이 틉니다. 화학 물질의 유독물, 독성 있는 물질, 회비를 받거나 돈을 받고 만화를 빌려준 게 그냥 뭐 성인 폭력물, 음란물 그런 만화가 많이 되겠죠. 만화 대여. 여기도 역시 고용이 안 됩니다. 우리가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머리로 생각을 하면 어느 정도 풀립니다. 자, 고용뿐만 아니라 출입까지 안 된 거는 더 센 거죠. 그래서 청소년을 종업원으로 고용할 때는 반드시 나이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인물, 사형에는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해야 되고요. 당연히 반드시 신분증 요구를 해야 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제시하지 않으면 이용하지 못하게 해야 되겠죠. 상당히 청소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엄격한 조건을 필요한데 엄격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풍속 영업에 대해서 잘못된 사람을 처벌하지만 일부러 이 업소의 영업을 방해한 사람들이 있죠. 올바르게 하는 업소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영업 방해, 이 업무 방해로 처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량하게 일을 하는 사람들은 보호해주고 반대로 나쁘게 일하는 사람은 처벌하고. 자, 선량하게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호할 거냐? 이 업무 방해 부분인데 이 업무란 거는 사람이 사회생활상 지위에 기하여 타인의 다른 사람의 보호 가치가 있는 개인적 사적인 사업이잖아요. 계속적인 사업을 타인에 보호해야 되고 사적이고 공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 공무집행방해죠. 사적이고 계속적인 하는 업무를 보호해 줘야 되겠죠. 이 업무를 야 저기는
음란한 곳이래. 청소년들을 막 한데 허위 사실을 뿌리거나 위계, 계략을 쓰거나 힘으로 막 손님들을 못 가게 막거나 영업을 못하게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업무 방해로 처벌한다. 따라서 판례는 사회성이라는 건 누구나 공감하고 이용할 수 있는 사회성과 계속성을 갖춰야 되고 이 단순한 위법도 사무로 인정된다. 예를 들면 뭐 길거리에서 붕어빵을 팔아. 붕어빵을 파는 분들이 세금을 잘 안 내죠. 위법하죠. 하지만 그런 분이라고 해도 먹고 살려고 나왔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협박해서 돈을 뜯어가거나 붕어빵 장사를 못하게 하거나 영업을 방해한 건 처벌됩니다. 하지만 이제 정당하게 그 공무원들이 예를 들면 뭐 청사 앞에서 하거나 이런 거는 이제 불법 철거물 할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위력이나 개인이 위력이나 협박, 위계, 허위 사실로 장사를 못하게 한 거는 그 사람도 처벌하는 거죠. 하지만 그 위법의 정도가 음란하거나 도박을 하거나 용인할 수 없는 중대한 불법은 업무 방해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뭐냐면 그 영업하는 분들도 조심해야 되죠. 그 영업하는 사람들이 실수해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또한 처벌되는 거죠. 가중 처벌되는 범죄 주체 업무이고 일반 과실보다 가중 처벌한 이유는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한다면 위험하다. 사고 예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실수했다면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잘 아는 사람일수록 더 조심하게 안 다치게 일을 해야 된다. 이제 공무상 그 과실치사상죄가 없기 때문에 공무상 업무방해, 공무집행 방해는 있지만 공무상 과실치사상죄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이 공무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공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없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공무도 포함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업무방해죄는 방금 전에 우리 했죠. 보호법익으로 그 업무를 보호해 주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방해하는 것을 처벌하죠. 즉 방해해서는 방해하면은 안 된다는 업무란 건 업무이고 보호할 가치가 있죠. 모두나 누구나 영업을 해서 돈도 벌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업무를 보호해 줘야 되는 거예요, 국가는. 그래서 공무집행 방해와 업무 방해는 다르다. 그래서 이 업무 방해죄는 공무는 제외됩니다. 우리나라 판례에 보면 타인의 보호 가치가 있어야 되고요. 사적이어야 되고 계속적인 업무여야 됩니다. 이거를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하거나 위력으로 영업을 방해한 경우에는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타인의 업무를 한번 볼까요?
판례에서 업무 방해죄로 인정했던 거는 타인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본 건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예요. 수산업협동조합의 수산협동조합 아시죠? 신규 직원 채용을 하는데 응시한 갑과 을이 필기시험에서 합격선에 못 맞추는 점수를 받게 되었으면 합격선에 못 받았으면 탈락이죠. 탈락이. 갑과 을은 탈락이 돼야 되고 아예 떨어져야 되죠. 근데 채점 업무 담당자들이 조합원의 지시에 따라 이 떨어져야 될 갑과 을을 점수를 올려줘서 필기시험에 합격을 시켜요. 당연히 떨어져야 될 갑과 을을 점수를 줘서 합격을 시켰어. 합격을 시키면 바로 면접을 보는 면접. 자, 그러면 이 면접위원들이 봐서는 안 될 갑과 을이 면접을 보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나라 판례는 점수를 어찌됐든 필기시험에 합격선이 안 됐지만 이 점수로 즉 판사가 보니까 갑과 을이 일부러 성적은 조작하지 않았지만 갑과 을에 대해서 조작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합격선을 들지 못했던 갑과 을은 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합격을 시켰다. 즉 성적 조작은 안 했지만 원래 떨어져야 될 갑과 을을 합격시켰기 때문에 이 점수 조작 행위에 공모, 양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어찌됐든 간에 떨어져야 될 갑과 을을 면접위원들이 면접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면접위원들은 갑과 을에 대해서 면접을 안 봐도 되는데 면접을 봤어. 즉, 이 면접위원들의 정당한 업무를 너희가 속여서 갑과 을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속여서 업무를 방해한 거다. 이렇게 본 겁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면접 시험에 떨어져야 할 갑과 을을, 즉 필기 시험에 떨어져서 면접은 당연히 안 봐야 될 갑과 을을 면접을 보게 만드는 것. 이거는 면접위원들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거다. 뭐로? 위계로. 그래서 업무 방해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본 겁니다. 또 하나 판례인데요. 업무 방해죄가 부정됐던 거예요. 자, 업무 방해죄가 부정됐다는 것은 타인의 업무였다. 즉, 타인의 업무가 아니었다. 이 앞에 보면 사람을 속여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거잖아요. 타인의 업무. 사적인 타인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 업무 방해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내 거를 마음대로 한다는데, 내 주인이 내가 한다는데 내가 무슨 업무 방해냐.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내가 내 거를 한다는데 무슨 너희들이 왜 따지냐. 자, 자신의 업무로 봤던 걸 봐요. 신규 직원 채용 권한을 가지고 있던 지방공사 사장이, 자, 지방공사 사장이 내가 직원을 마음대로 뽑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 그래서 시험 업무 담당자들에게 지시해서 상호 공무원의 양해하에
시험 성적을 조작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법인인 공사에게 신규 직원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한 것이 아니라 어찌됐든 간에 이 사장이 권한이 있는 사장이 담당자들에게 지시해서 뽑아. 성적이 안 좋아도 뽑아. 이 두 사람 뽑아. 하고 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오인, 오인이란 거는 착각을, 사람을 잘못 알게 만들거나, 착각을 시키거나, 모르거나, 그건 아니다. 권한 있는 자가 어찌됐든 간에 담당자의 지시에서 그냥 뽑으러, 성적도 안 되는데 뽑았어. 어떻게 보면 부정한 행위죠, 부정한 행위. 부정한 행위지만 이게 권한이 법적인 우리의 구성 요건이라잖아요. 업무 방해는 사적인 타인의 권한을 침범했을 때 업무 방해 성립이 돼. 근데 지금 말하는 건 구성 요건이 안 맞죠. 내가 내 마음대로 뽑겠다는데 너가 왜 그래? 자신의 업무를 본 거예요. 타인의 업무라면 업무 방해가 성립하는데 자신의 업무로 봐버린 거예요. 이거는 자신의 업무로 봤기 때문에 업무 방해가 성립이 안 된다고 본 거예요. 보호 가치가 있어야 되겠죠. 뭐 단순한 거는 봐주겠대요. 단순한 거는. 하지만 마약, 도박 이건 아니겠죠. 성매매 이건 아니죠. 그래서 단순 입법은 봐주겠다. 인정해주겠다. 자, 농지의 임대차. 농지의 임대차는 농지개혁법상 무효입니다. 즉 허락 없이 임차한 농지의 경작을 방해한 것. 허락을 받고 농지를 빌려줘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농지 임대차는 무효지만 임차한 농지를 벌어 농사를 지어. 근데 다른 사람이 농사를 못 짓게 방해한 것. 이거는 이 정도는 우리가 보호해주겠다. 업무 방해죄가 성립한다. 본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 가지 판례가 보면요. 이게 농사에 대해서 농사를 지은 거를 다 우리는 보호합니다. 판례가. 왜냐면 국민 정서에 우리가 입으로 먹는 음식이란 말이에요. 쌀 이런 건 농사를 짓는 거는 보호해줍니다. 다. 하지만 반사회성, 반사회에 반한 거는 보호하지 않겠다. 가장 사회에 반한 건 뭐냐면 의료인이나 의사가 아닌 자,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병원을 열어서 하는 것. 이건 사람을 죽일 수가 있죠. 위법의 정도가 중하기 때문에 용인될 수 없다. 이거는 반사회성이기 때문에 업무방해죄 보호 대상이 안 된다. 봐줄 수가 없다. 또 하나 업무방해는 공무집행이 아니죠. 공무방해한 거는 공무집행 방해지 업무방해 아니다. 따라서 그 지방청 민원실에서 사건 처리 관련해서 민원인이 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욕하고 행패 부린 거는 업무방해가 아니다. 이거는 일에 의한 업무방해가 아니라 공무집행방해가 되겠죠. 그래서 업무방해가 안 된다. 왜냐하면 사적이기 때문에 업무방해가 안 된다. 계속적인 업무. 자, 업무의 계속성을 인정하는 것. 자, 당직 근무자는 뭐냐면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당직 근무를 또 하잖아요. 돌아가면서 그죠? 한 달에 한 번씩 하거나 뭐 일주일에 한 번 하거나 당직 근무합니다.
이 당직 근무자도 연속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야간에 공장 출입자에 대한 통제를 하는 업무는 이 회사의 주된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계속성이 인정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당직 근무를 방해하는 것, 이거는 업무 방해가 성립합니다. 왜냐하면 계속성을 당직 근무에 인정을 해줍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있죠. 피고인이 1층을 이제 임차해서 레스토랑을 이렇게 열었어요. 레스토랑을 월 50만 원에 알프스 레스토랑을 임차해서 1년 계약으로 하고 있는데 장사가 너무 잘 된 거야. 너무 잘 돼. 어, 이 너무 장사가 잘 되니까 여기를 뺏고 싶은 거야. 이 일을 못하게 해서 뺏어서 내가 주인이 하고 싶어. 그래서 이 소유자가 레스토랑 앞에다가 조경공사겠다, 조경공사. 여러분, 조경공사하면 어마어마한 큰 바윗돌, 나무, 모래, 흙 엄청 갖다 붙여. 그럼 차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못 들어와요. 손님 못 옵니다. 막 포크레인 일하고 소리 나고 시끄러우니까 어떻게 레스토랑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아직 임차 계약이 있는데 당신들이 왜 와서 일을 못하게 하냐 하고 내 영업을 방해하지 말라고 인부들을 가로막고 작업장 전구 막 전기 코드 뽑아버리고 이거는 누구나 레스토랑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공사를 못하게 한 거는 정당하게 방해한 거 아니다. 업무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1년간 거기에 맞게 임차를 줬다면 그 기간 동안 그러면 안 되죠. 보호해줘야 되죠. 임차인의 주관을 드려야죠. 얘기를 드려야죠. 오히려 그 사람들이 업무 방해한 거죠. 그죠? 그래서 어, 이 공사에 대한 업무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본 겁니다. 허위 사실 유포입니다. 자, 우리가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붉은색 페인트로 흰 옷에다가 무죄를 약속하고 100만 원에 선입했다 하고 200만 원에 선입했다. 근데 너가 한 게 뭐냐 하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렇게 입고 있다면 손님이 그 변호사한테 갑니까? 저 변호사한테 가면 다 거짓말이고 돈만 날리겠구나. 안 가죠. 이런 경우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흰 가운을 입고 주변을 배회했다면 이거는 100%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자, 위기에 의한 업무방해죄. 업무방해라는 컴퓨터란 거는 컴퓨터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순간 업무방해가 되죠. 허위 사실을 입력하는 순간 업무방해가 된다. 갑정당의 국회의원 비례대표제 후보자 추천을 위해 당내 경선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선거권자로부터 인증번호만을 전달받은 뒤 그들의 이름으로 특정 후보자의 전자투표를 했다. 입력했죠. 이거는 각 정당의 경선 관리 업무를 위계로서 방해한 것이다. 그래서 위계한 업무 방해죄가 성립한다. 그런 겁니다. 자, 유력에 의한 업무 방해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경작 중이던 농작물을 자, 농작물을 되게 우리나라는 판례적으로 보호한다고 했죠. 근데 트랙터를 가지고 와서 갈아엎어버려.
이랑을 만들고 새로운 농작물을 심고 피해자의 자유로운 농작 경작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곤란하게 했다. 이거는 업무방해죄가 100% 성립합니다. 컴퓨터 등의 장애 업무 방해. 컴퓨터를 이용할 때는 뭔가 입력만 하고 뭔가 기록만 하고 순간 업무 방해가 되고요. 정보 장애를 발생해서 일을 못하게 만든 것. 정보 처리 장애를 했던 것. 방해할 뭔가 입력을 했다면 그 위험성만 있으면 기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입력한 순간, 바이러스를 씹는 순간, 실제로 피해가 안 받더라도 입력이나 씹는 순간 그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기소가 된다. 현실적으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를 그 위험성으로만 처벌되는 걸 추상적 위험범이라죠.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때. 그 입력하는 순간만으로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처벌된다.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